추석 연휴 첫날 오후 3시 15분 한 가족의 SNS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푸른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는 아들 내외와 손자, 그리고 그 위에는 가족 여행, 꿀휴가, 추석엔 힐링이라는 말이 선명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진을 보며 행복을, 부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이 사진이 얼마나 잔인한 기록인지 고발하려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 다른 한 곳에서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지 않을 자식을 위해 송편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듯 어둡고 고요한 시골집 부엌, 가스레인지 윗찜기에서 김이 희미하게 오르고 주름진 할머니의 손이 접시 위에 송편 몇 알을 힘겹게 올려놓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식탁이 차려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입니까? 이 사진 속 행복은 과연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일까요? 더 아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가족 사진 속에는 이렇게 지워진 사람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오늘 이 위선적인 사진 한 장에 담긴 비극적인 진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북 의성에 사는 75세 옥진주 할머니, 외동 아들 김성수, 며느리 박혜진, 손자 김민재입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들 부부의 집, 거실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해는 제주도로 가요. 어머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도 좀 쉬어야지. 솔직히 말해봐요. 시댁 가는 게 휴가야? 노동이지.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어색하게 앉아있다 오는 거. 나 이제 못하겠어. 아들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 그 말에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오든가. 이번에 당신 차 바꾸느라 우리 저축한 거 다 쓴 거 몰라? 이 제주도행 티켓도 특가로 겨우 구한 거야. 우리 형편에 어딜까? 민재 학원비는 생각 안 해? 우리 가족이 먼저지. 언제까지 어머님만 챙겨? 돈이 없다는 아내의 날카로운 말. 우리 가족이 먼저라는 그 이기적인 외침에 아들은 결국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결제했습니다. 홀로 계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돈이 없다는 현실과 쉬고 싶다는 욕망이 그의 마지막 효심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없는 살림을 핑계로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정옥 할머니는 홀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절 대목이라 북적이는 마트에서 할머니는 손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깻가루 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민재는 깨 넣은 송편을 제일 좋아하지. 그 순간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아들 가족의 꿀휴가 비용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를 누가 치르게 될 것인지를 말입니다. 장을 봐온 할머니는 묵직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라도 불쑥 나타나 엄마 하고 외쳐줄 것 같은 기대감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집안을 채우는 것은 깊은 정적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향해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쑤시는 허리를 한번 두드리고는 반죽 그릇을 꺼내 들었습니다. 파스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손으로 할머니는 정성껏 반죽 가루를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조심스레 부어가며 반죽을 하는 그 손은 한때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울퉁불퉁한 흙길을 걸어 학교에 데려다 주던 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시집왔을 때 송편은 이렇게 빚는 거라며 살갑게 가르쳐 주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오직 혼자만의 명절을 준비하는 데 바빴습니다. 고소한 깨에 달콤한 설탕을 섞어 소를 만들면서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재는 깨를 듬뿍 넣어야 좋아하지. 혜진이는 밭을 좋아했는데
올해는 그냥 깨만 해야겠다. 며느리의 취향까지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혼자 먹을 것이니 손주 생각만 하기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송편 하나하나를 빚을 때마다 할머니는 거기에 손주의 얼굴을 담고 아들의 건강을 담고 가족의 행복을 담았습니다. 송편이 아니라 그리움을 빚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같은 시각 제주공항에 내린 아들 가족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습한 공항의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리자 며느리 혜진 씨와 손자 민재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아빠, 바다색 좀 봐. 진짜 예쁘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 성수 씨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아내와 아들의 들뜬 얼굴을 볼 때마다 시골집의 희미한 등불 아래 홀로 앉아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전화라도 한 통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머니, 저희 제주도 왔어요라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는 가족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서운한 목소리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또 한 번 불효를 침묵으로 덮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 혜진 씨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오션뷰가 펼쳐진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남편과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보, 민재야. 이리 와봐. 우리 사진 찍자. 여기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 그렇게 찍힌 사진은 잠시 후 그녀의 SNS에 자랑스럽게 올라갔습니다. 환하게 웃는 가족의 얼굴과 함께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가족이 함께해서 더 행복한 시간. 힐링이 필요했던 우리에게 제주도 가족여행 꿀휴가. 수십 개의 좋아요가 순식간에 눌렸습니다. 지인들의 부러움 가득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혜진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사진 아래에 조심스러운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어머님은 안 뵙고 가셨나 봐요. 그 짧은 문장에 혜진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재빨리 그 댓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양심에 묻은 작은 얼룩을 닦아내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시각 할머니는 갓 쪄낸 송편을 앞에 두고 저녁상에 홀로 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이 좋아하는 동태전과 가지나물도 조금 부쳐 놓았습니다. 하지만 널따란 식탁에 놓인 것은 수저 한 벌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명절을 맞은 한 대가족이 시끌벅적하게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하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오히려 할머니의 깊은 정막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젊은 것들은 저희끼리 편하게 쉬는 게 더 좋을 거야.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아들 내외를 이해해보려 했지만 눈앞에 차려진 음식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송편처럼 할머니의 마음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한편 호텔방 침대에 엎드려 있던 손자 민재는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시골집의 할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스마트폰을 들어 할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할머니, 거기까지 썼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화면을 꺼버렸지만 마음속의 미안함은 쉬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빚어주던 세상에서 제일 맛있던 그 송편 맛이 자꾸만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할머니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반찬들을 다시 그릇에 담고 덩그러니 남은 송편은 행여나 상할까 싶어 하나하나 비닐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냉동실에 넣으며 할머니는 또 한 번 희망을 품었습니다.
버리긴 아깝지 언젠가 민재가 오면 그때 쪄주면 되니까. 결국 오지 않은 자식을 위한 음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엌을 정리하던 할머니의 손이 수납장 한 구석에서 멈췄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양철 과자 상자. 무심코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손때 묻은 옛 물건들 사이로 낡고 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 할머니 최고. 민재가. 아, 이게 언제 적이더라. 손주 민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고사리 손으로 직접 써서 건네주었던 손편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들었습니다. 잉크가 희미하게 번진 종이 위에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송편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나중에 내가 커도 꼭 명절마다 갈게요. 할머니랑 송편 100개 만들 거니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사랑해요. 그 순진무구한 문장을 읽어내리는 순간 꾹꾹 눌러 담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울음이었습니다. 주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달아빠진 편지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랑받았던 기억은 이토록 선명한데 그 기억 속 주인공은 너무도 멀리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빛바랜 종이처럼 잊혀버린 듯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아들 성수 씨 가족은 제주의 화려한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진 씨는 내일은 요트 투어를 하자며 들뜬 목소리로 제잘거렸습니다. 아들 성수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음식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고 웃음소리는 소음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불현듯 그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밥상 앞에서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다 체한다. 그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와 고급스러운 가죽 폴더에 담긴 계산서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던 아내의 말이 사실이었기에 성수 씨는 결제를 위해 주저하며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습관처럼 뱅킹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분명 바닥을 보였어야 할 통장에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지? 내가 모르는 돈이 있었나? 의아함에 고개를 갸웃하던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바로 어제 제주도로 떠나기 직전에 찍힌 입금 내역 하나. 입금 200만 원. 보낸 분 김정호.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김정호,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이 차를 바꾸느라 돈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전해 들으셨는지 행여나 아들 가족의 휴가에 부족함이 있을까봐 어머니는 당신의 전부였을지도 모를 그 돈을 말없이 보내주셨던 겁니다. 이 여행은 아내의 말처럼 특가로 구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피와 눈물이 담긴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성수 씨는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부르며 신음했습니다. 레스토랑의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한순간에 멀어졌습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스마트폰 화면 속 김정옥이라는 세 글자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 짠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혜진아, 이거 좀 봐봐.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찢어졌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돌렸던 혜진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한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노동이라며 피했던 시어머니의 희생. 그 돈으로 지금 이곳에서
힐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행복은 어머니의 텅 빈 통장 위에 세워진 위태롭고 이선적인 성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심장을 찔렀습니다. 혜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적, 길고 무거운 정적이 세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국이었던 레스토랑은 이제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값비싼 음식에서는 역한 냄새가 올라오는 듯했고 주변의 웃음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성수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이 평생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무거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 파스 냄새, 그리고 홀로 송편을 빚고 계실 모습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그 어머니의 등을 찌르고 그 돈을 훔쳐 이곳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훔친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옆자리에 혜진 씨는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시댁은 노동이라며 투덜댔던 일, 우리 가족이 먼저라며 이기심을 정당화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린 이 짧은 휴식의 대가가 홀로 남은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어른들의 눈치만 살피던 아들 민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왜 그래요? 갑자기 무슨 일 있어요? 아이의 맑고 순수한 눈빛이 부부의 더럽혀진 양심을 정면으로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성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와 민재도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수 씨는 계산서 위에 카드를 던지듯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온 세 사람은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설렘과 기대로 채워넣었던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방은 무거운 후회와 끔찍한 죄책감을 담아내는 관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산 기념품도 내일 입으려 했던 새 옷도 이제는 모두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흉물일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창밖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누구 하나 눈길을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성수 씨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둘러. 지금 당장 출발해야 돼. 어떻게든 오늘 밤 안으로 도착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세 사람은 마치 돌이 된 듯 굳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방금 전까지 그들을 설레게 했던 제주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절한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가족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여행은 즐거우셨습니까?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시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즐거웠다고 말하는 것은 양심을 파는 일이었고, 힘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머니의 희생을 모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텅 빈 공항에 도착한 가족은 힐링을 위해 아꼈던 돈보다 몇 배는 비싼 값을 치르고서야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법이었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성수 씨는 하염없이 스마트폰의 입금 내역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정옥이라는 세 글자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마치 그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혜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민재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성수 씨는 창밖의 검은 바다를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한 번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평생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 병원비가
아까워 아픈 허리를 혼자 주무르셨을 어머니. 그는 그런 어머니에게서 평생을 받기만 했던 철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번 제주도 여행은 그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자행된 이기심의 정점이었습니다. 아내 혜진 씨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어깨를 떨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 되어 시어머니의 마음을 베어냈을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육지를 향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바닥을 모른 채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2편으로 이어집니다. 이 가족들의 끝은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2편도 꼭 들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